네, 안녕하세요. 10분 쉬고 잘 돌아왔나요? 우리가 월요일 수업이 2시간짜리 수업이니까, 이제 저는 동영상 올리느라고, 그 유튜브에 올리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지금 돌아왔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정규 수업이면 10분 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에 상호 배반이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상호 배반은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지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뭐 서는 거? 그런 건 안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건은 교집합 사건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곱사건이 없었을 때 이런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호 배반 사건이라 하고, 따라서 상호 배반 사건에 앞이 나오는 것과 뒤가 나오는 것 합집합의 전체 확률은 앞의 확률 더하기 뒤의 확률, 요러면은 이 꼴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상호 배반이라고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 한편 지금이 밤인데 동영상 올리느라고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사장은 시작한 김에 끝내고 싶어서 계속 동영상을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밤이라서 자꾸 목소리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한편 상호배반은 그런 개념인데, 독립은 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독립은 좀 다른 개념인데, 얘네들이 독립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상호 배반과 독립이 계속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상황에서 쓰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통계학에서 배우는 지금 확률론은, 그러니까 확률론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이제 크고 깊은 과목인데, 우리 과목에서는 통계학에서 필요한 확률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배우지는 않지만 앞으로 전개되는데 중요하게 쓰일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편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교집합의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집합의 확률은 아까 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냐면은 곱사건이라고 불렀죠. 즉 교집합의 확률은 곱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교집합의 확률 혹은 곱사건의 확률은 어떠냐면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사건에는 A1과 A2라는 사건밖에 없어. 그다음에 B라는 사건에는 B1과 B2라는 사건밖에 없어. 이럴 때 A1과 B1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A1과 B2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A2와 B1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A2와 B2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A1과 A이들과 B아이들이 결합되어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중간에 있는 이런 핑크 사건들은, 즉 교집합의 사건들은, 즉 A와 B아이들이 결합되어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이런 곱사건에서 벌어지는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결합 확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고 불러요. 됐죠? 자, 한편 우리가 그냥 얘네들만 한번 보죠. 그냥 가로 라인 요것만 보죠. 가로 라인만 보면은 이거는 A1 자체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요 가로 라인만 보면은 요거는 A2 자체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한편 세로 라인만 보면 요거는 B1 자체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한편 요 세로 라인을 보면 얘는 B2 자체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분할표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할표는 분할표 공부했었을 때 이런 분할표들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확률에서 확률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분할표에서 요런 부분이 어때요? 주변에 있죠. 그래서 요런 B1 단독 확률, B2 단독 확률, A1 단독 확률, A2 단독 확률, 이런 확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변 확률,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합 확률이라는 것은 교집합의 확률이고요. 주변 확률이라는 거는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생각을 하는 그런 확률을 우리가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주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건이냐면은 동전을 던지면서 동시에 주사위하고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주사위라는 것은 1에서부터 주사위 눈금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라는 사건, 5, 6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표본 공간이잖아요. 한편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게 표본 공간이잖아요. 거기다가 얘네들은 어떤 사건들이냐면은 상호 배반 사건들이죠. 6개, 1, 2, 3, 4, 5, 6, 6개가 어디도 겹치지 않잖아요. 한편 앞면과 뒷면도 어디도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지금 상호 배반 사건들인데, 얘네들은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4가 나올, 5가 나올, 6이 나올 확률이 다 6분의 1이잖아요. 한편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결합 확률을 한번 볼까요? 결합 확률은 동전에서는 앞면이 나오면서 주사위에서는 1이 나오니까 6분의 1과 2분의 1이 동시에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분의 1. 마찬가지입니다. 뭐 찝어서 해보죠. 뒷면과 4가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뒷면과 4가 동시에 나오면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12분의 1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확률을 결합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AI들과 BI들이 결합되어 있는 확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들과 BI들의 교집합 사건이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곱사건이라고 왜 부르느냐, 교집합을 왜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부르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집합의 개념에서는 앞면도 나오고 1도 나오는 것, 앞면도 나오고 3도 나오는 것, 이게 교사건이지만 확률로 계산을 했을 때는 3이 나올 확률 6분의 1과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을 곱해서 12분의 1의 확률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확률을 우리가 곱사건의 확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분할표에서 주변에 있는 것은 주변 확률 마지널 프로바빌리티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확률들은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앞면 뒷면 그런 애들과 1부터 6까지들이 결합되어 있는 확률이어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좀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근데 뒤쪽으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좀 더 나오기도 하기는 하는데, 최초에 되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지난 시간에 수업은 그냥 빨리빨리 들었죠. 물론 빨리빨리 막 너무 농담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너무 쉽기도 하고. 자, 지금부터는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없던 말 더듬 병까지 생기려고 그래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대면 수업하고 싶습니다. 자,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조건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다. 혹은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률은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건부 확률은 항상 어떻게 쓰냐면 프로바빌리티하고 어떤
사건들을 쓰고 중간에 바를 긋는데 이 바에 오른쪽 얘가 누구냐면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B라는 조건 하에서 A 사건이 벌어질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처럼 요렇게 쓰면 probability B 바 A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쓰면은 요런 내용이죠. A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B 사건이 벌어질 확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보면 B라는 조건 하에서 A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어쨌든 B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A라는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A와 B의 교집합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인데 이것은 단순한 A와 B의 교집합이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A라는 사건은 벌어졌다 치고 B를 생각을 하는 건데 교집합이라는 것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서 교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라는 사건은 일단 벌어졌다 치고 그 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얘도 마찬가지예요. A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B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잖아요. 이것은 A와 B의 교사건이기는 한데 교집합 곱사건이기는 한데 A라는 사건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가정하고 A와 B의 교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확률입니다.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의 공식은 제가 이 수업을 사실 통계학 입문이라는 수업은 굉장히 쉬운 수업이거든요. 무슨 수학이 베이스가 되는 과목 중에서는 제 생각에 최고로 쉬운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제가 뭘 외워라던가 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부 확률, 조건 확률의 공식은 외워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 많이 쓸 거니까 눈도장 딱 찍고요. 그래서 요것은 probability A 바 B 이러면 B가 벌어졌다 치고 A가 벌어지는 것이다. 요것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요런 조건부 확률 공식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저는 카드도 못하고 윷놀이도 못해서 늘 이제 우리가 확률이나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윷놀이나 카드놀이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늘 글로만 배워갖고 무슨 말인지 사실 카드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카드를 안다고 생각하고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하고 싶어요. 빨강을 뽑았는데 걔가 에이스일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분할표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그 카드들은 에이스가 총 4장이 있대요. 에이스가 총 4장이 있는데 색깔은 빨강하고 검정이 있다거든요. 그럼 에이스가 총 4장이면 빨강에 2장, 검정에 2장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에이스가 아닌 애들이 있어. 에이스가 아닌 애들은 총 48개예요. 이렇게 되면은 빨강에 24개, 검정에 24개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이스인 애를 보면 4개고 비에이스인 애를 보면은 48개지만 색깔로 보면 빨강은 26장이고 검정도 26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총개는 52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보죠. 좀 전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은 얘가 조건이고 빨강을 뽑았는데 일단 빨강은 뽑아야 돼. 조건으로. 인데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에이스일 확률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강이며 에이스여야 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빨강이며 에이스여야 되니까 에이스와 빨강의 교집합이기는 해야 돼요. 즉 곱사건이기는 해야 돼요. 곱사건의 확률이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조건이 빨강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요대로 해볼게요. 얘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빨강의 확률은 전체가 몇 개냐면 52개예요. 52개 중에 빨강이 몇 개 있냐면 2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probability red는
프로바빌리티 레드는 52장 중에 26개가 얘네들의 확률이죠. 한편 에이스이며 그리고 레드인 애를 찾아볼까요? 에이스이며 그리고 레드인 애는 몇 장 있나요? 2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무엇을 구하라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에이스이며 레드인 애는 전체 52장 중에서 2장인 거잖아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확률이냐면 빨간 걸 뽑았는데 그 중에 에이스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조건부 확률 공식에 의하면 분모가 52분의 26이고 분자가 52분의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계산을 하면 26분의 2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조건부 확률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주사위 2개를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얘네가 PPT로 고쳐지면서 되게 중요한 애들이 다 없어지거나 겹쳐지거나 이랬네요. 뭐 상관없어요. 우리 써가면서 하면 되니까.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확률 실험을 했어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확률 실험을 했는데 우리 그렇게 되면은 개의 표본 공간을 한번 볼까요? 표본 공간은 주사위 2개 던지니까 1, 1, 뭐 1, 2, 뭐 1, 3, 1, 3 이렇게 가고 2, 1, 2 막 이렇게 가면서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66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사위 처음이 6가지고 뒤가 6가지니까 전체적으로는 36개의 표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6개의 사건으로 벌어진 표본 공간이죠. 뭐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자,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A부터 먼저 해볼까요?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더 크니까 1, 1, 1, 2, 1, 3 이런 애들은 다 안 돼. 그러면은 2로는 2, 1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에 2 이렇게 가니까 3 해볼까요? 3은 3, 1,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는 없죠. 뭐 4는 4, 1, 4, 2, 뭐 4, 3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쭉 나가서 6은 61, 62, 63, 64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65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세보면 몇 개냐면은 15개가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하는 사건 B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에요. 두 눈의 합이 10인 애가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사건 B예요. 그러면 사건 B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다 적어놨네요. 사건 B를 그래도 이렇게 다시 써보죠. 사건 B를 생각을 해보면 두 눈의 합이 10이려면은 첫 번째 눈이 1이어서도 안 되고 첫 번째 눈이 2여서도 안 되고 3이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이 4하고 6부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하고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6하고 4가 되고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프로바빌리티는 어떤 프로바빌리티냐면은 다음과 같은 여기 이제 다 PPT로 변환하면서 뭐가 다 날라갔네요. 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프로바빌리티는 어떤 프로바빌리티냐면은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두 눈의 합이 10인 애들의 프로바빌리티를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확률은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더 크다는 조건 하에서 두 눈의 합이 10인 그런 애들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 의해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뭐로 나누어 주어야 되냐면은 조건으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probability A로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probability A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probability A라는 것은 지금 얘네들이죠. probability A라는 것은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큰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였냐면 15개였다고 그랬단 말이 15개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가 몇 개였냐면 36개죠. 즉 probability A는 36개 중에 15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한편 얘가 뭐냐면은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크면서 그 다음에 두 눈의 합은 10이어야 돼요. 근데 이해해 볼까요?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작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이랑 같잖아요. 그죠? 얘는 어때요?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크잖아요. 즉 얘만 우리의 그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전체가 몇 개냐면 전체가 36개인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몇 개가 있느냐면은 36개 중에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가 아이고 제가 뭘 했길래 또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probability A가 36분의 15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즉 곱사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36분의 1이니까 이 대분수를 잘 풀면 15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중요해요.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의 곱셈 규칙이라는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의 곱셈 규칙이라는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요거 한번 보죠. 그냥 저스트 정의예요. 요 슬라이드가 다 없어졌는데 얘는 쉼표 하나는 살아남았네요. 이게 무슨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나 해볼게요. 자, 우리 조건부 확률 봅시다. A라는 일이 벌어진 조건 하에서 B가 벌어질 확률은 좀 전에 그걸로 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A와 B의 교집합을 조건으로 A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한편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이 가정하에서 이 조건하에서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똑같이 A와 B의 교집합을 뭘로 나누었냐면 조건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누구가 있냐면은 공통적으로 A 교집합 B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probability A 교집합 B는 어떻게 생겼냐면 probability A,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면 되겠죠. 곱하기 probability A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B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 됐나요? 이제 여기서도 해보죠. 자, 여기에서도 probability A 교집합 B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니까 probability B 곱하기 probability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A 사건이 벌어질 확률 이렇잖아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probability A 교집합 B는 어떻게 생겼냐면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A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B 하고 같고 또한 누구하고 같으냐면 probability B 곱하기 probability 확률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벌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우 중요한 조건부 확률의 곱셈 규칙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쓸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몇 가지 용어를 좀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따라서, 얘는 따라서죠. 그 다음에 얘는 왜냐하면, 얘는 모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게 그렇게 생겼다. 또 뭐가 있나요? 얘는 즉, 그 다음에 또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냐면 조건부 확률의 곱셈 규칙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요 빨간
형광펜으로 그은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호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에서 걔네들이 겹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호 배반 사건은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면 아니면 뒷면. 그죠? 아니면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 이게 마치 앞면과 뒷면이 되게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그 주사위에 1에서부터 6까지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 용어로는 그건 독립이 아니고 얘는 독립이 아니고 뭐냐면 상호 배반이라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인디펜던스 이벤트, 즉 독립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 사건은 우리가 이제 상호 배반 사건은 지금 말하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독립 사건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독립 사건은 식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사건과 어떤 그 상호 배반 사건이 연관이 있냐면 연관이 있는 걸 연관이 있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항상 헷갈려 하니까 학생들이 연관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연관이 없고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다른 개념. 학기마다 헷갈려 해서 제가 선제적으로 그냥 먼저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독립사건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독립사건은 이제 요식을 한번 보죠. 우리 요식을 한번 보죠. A와 B, A와 B, 여기 요식을 한번 보죠. 요식이 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B라는 조건이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즉 B라는 조건 하에서 A 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그게 그냥 A 단독 사건의 확률하고 같아요. 이 뜻은 A와 B가 상관이 없다, 독립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A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즉 A라는 사건이라는 조건 하에서, 벌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B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계산을 했더니 그냥 B 사건 단독 벌어지는 사건하고 확률하고 같아요. 이 뜻은 A와 B가 서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독립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즉 독립사건은 뭐로만 존재를 하냐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을 확인을 하려면 요 식을 만족을 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독립사건이 만족이 되는 거겠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요. 상호 배반과 독립은 서로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사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어느 사건이 다른 사건과 일어날 확률이 서로 무관할 때, 그러니까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이럴 조건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독립사건이라고 불러요. 독립사건은 상호 배반과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제 독립사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독립사건이라는 게 뭔지. 어느 회사에서 승진 인사철이에요. 그래서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했는데 남자는 46명이나 승진을 하고 여자는 16명밖에 승진을 못했어요. 우와, 성차별적 회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회사가 굉장히 성차별적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래 남자는 우리 회사가 더 많아서 미승진자도 남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이건 남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승진을 했다는 사건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승진을 했는데 승진을 했다는 조건 하에서 남자라는 사건의 확률이 저스트 남자라는 사건의 확률하고 같으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승진의
승진이라는 그런 그 이벤트가 남자라는 이벤트하고 전혀 무관한, 즉 독립된 이벤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A는 남자라고 치고 B는 승진이라고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A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A와 B의 교집합을 조건으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조건으로 나누어 주면 A와 B의 A가 뭐예요? A는 남성이고 B는 승진이니까 A와 B의 교집합은 남성이고 승진한 사람은 전체 310명 중에 46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B라는 사건은 뭐냐면은 승진한 사건이잖아요. 승진한 토탈 인원은 62명이에요. 근데 전체가 몇 명이냐면 310명이잖아요. 그러면 310명 중에 62명이 승진을 했어요. 대분수 잘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분수를 풀면 62분의 46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62분의 46이 되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뭘 알고 싶으냐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싶은 거죠. A의 확률이 어떤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으냐 혹은 서로 다르냐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보면 전체가 몇 명이냐면 전체가 310명인데 우리 사람은 말을 잘못했어요. 우리 사람이라니 저는 여자입니다. 자, 전체가 310명인데 남자일 확률이니까 남자는 230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30명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약분을 하면 얘가 23이고 얘가 31이잖아요. 31분의 23인데 얘도 제가 뭘 건드렸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31분의 23이 되잖아요. 즉 A가 말을 잘못했어요. 승진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조건하에서 남자일 확률이나 저스트 남자일 확률이 이 회사 내에서 남자일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승진을 했다는 것에 남자인지 아닌지가 관계를 미치지 못하다. 즉 두 사건이 독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승진은 독립인 사건이에요. 그냥 모양만 봤을 때는 와, 남자는 46명이나 승진을 하고 여자는 16명밖에 승진을 안 했으니까 마치 남성이 더 많이 승진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남자인 것과 여자인 것은 승진이라는 이벤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독립사건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죠. 중요했고요. 자, 이제 우리 곱셈 규칙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좀 전에 봤었죠. 곱셈 규칙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볼게요.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A라는 사건이 벌어졌으면 얘는 A 교집합 B의 B의 확률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A 교집합 B 확률은 B 확률 곱하기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아까도 계산했잖아요. 한편 요거랑 똑같이 요렇게 된다는 것도 아까 계산했었잖아요. 그죠? 얘는 독립인지 아닌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항상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만약 독립이라면 독립의 조건이 뭔가요? 독립의 조건이 probability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probability A just 한 사건 확률과 같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A라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치고 B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그냥 B라는 사건 단독 벌어질 확률과 같고 이게 지금 독립의 정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얘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독립이라면 요거 대신에 probability A를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독립이라면 probability B A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B 사건 요것은 벌어질 확률 요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probability B하고 같잖아요. 그죠? 즉 독립이라면 이 곱사건 이 교집합의 확률은 probability B 곱하기 probability A고 독립이라면
이 곱사건, 이 교집합의 확률은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프로바빌리티 A 곱하기 프로바빌리티 B와 같다. 즉 만약 독립이 아니고 저스트 사건 A와 사건 B였다면 확률의 곱셈 규칙에 따라서 요렇게 생겼을 것이나 앞서도 공부를 했듯이 만약 독립이라면 좀 전에 유도한 바와 같이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독립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얘를 확인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얘는 독립일 때만 성립을 하니까 아까 공부했던 정의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동전 2개를 던지는 실험이 있었어요. 밤이라서 자꾸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뭘 좀 마시면서 하느라고 잠깐씩 이런 이상한 ASMR이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자, 동전 2개를 던져요. 동전 2개를 던지면은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요게 표본 공간 전체겠죠. 자, 우리는 사건 A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A라는 사건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앞면의 개수가 없거나 1개거나 이건 거예요. 그러면 앞면의 개수가 2개인 거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뒤 앞뒤 뒤앞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사건 B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앞면의 개수가 1개, 그 다음에 뒷면의 개수도 1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B라는 사건은 앞면, 뒷면, 앞면 얘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냐를 보고 싶으면은 뭘 계산을 하면 되나요? 프로바빌리티 B라는 일이 벌어졌다 치고 A 사건의 확률이 프로바빌리티 A하고 같으냐 혹은 프로바빌리티 B 사건이 이건 했으니까 A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조건 하에서 B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프로바빌리티 B 단독 확률하고 같으냐 이걸 봐도 좋고 요거를 안 보고 요거를 봐도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독립일 때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요거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죠. 자, 우리는 프로바빌리티 A 교집합 B가 프로바빌리티 A 곱하기 프로바빌리티 B하고 같으면 독립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바빌리티 A 교집합 B를 한번 보면 프로바빌리티 A와 B의 교집합을 보면은 이제 지금 전체 사건은 몇 개인가요? 전체 사건은 표본 공간 전체 사건은 4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A 교집합 B는 앞면의 개수가 0개 혹은 1개거나 혹은 앞면의 개수가 1개, 뒷면의 개수가 1개거나 이것이 동시에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누구와 누가 A 교집합 B냐면은 THHT 이런 애들이 A 교집합 B예요. 즉 전체가 지금 몇 개냐면 전체가 4개 중에 2개인 거죠. 2분의 1이겠죠. 자, 이제 프로바빌리티 A를 해봅시다. 프로바빌리티 A라는 거는 전체가 4개인데 그 중에서 A는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프로바빌리티 B를 해볼게요. 프로바빌리티는 전체가 4개인데 4개 중에 지금 몇 개 있나요? 2개 있잖아요. 그죠? 요거 곱해야 되죠. 요게 같으면 독립, 같지 않으면은 독립이 아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곱셈은 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수 영재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한밤중에 그 화면을 보면서 혼자 막 떠들다가 실없는 농담을 혼자 하면서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너무 웃기네요. 우리가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야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합시다. 자, 어쨌든 얘하고 얘는 이 꼴이 아니에요. 이 뜻은 독립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 잘 알겠죠? 자, 이 대목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확률의 개념 중에 독립과 그 다음에 상호 배반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상호 배반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겹치지 않으면 상호 배반이고, 그 다음에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고려하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요거를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